안녕하십니까. 요즘 대한민국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 중에서도 기도하시느라고 잠 못 주무시는 지광 스님과 함께. 아니요, 저도 스님 잠깐 저 오프닝 하고 있어요. 지광 스님과 함께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지광 스님 대한민국을 말한다의 심중표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스님. 저도 기도하는 것보다 요즘에 대한민국, 이것도 지광 스님 대한민국을 말하다 아니라 대한민국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네. 제가 방금 얘기했습니다. 네. 앞날이 걱정입니다. 네. 자, 갑자기 오프닝에 이렇게 치고 들어오신 건 처음이라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네, 저희는 편집 없이 요거 그대로 나갑니다, 스님. 네. 자, 오늘 초대 손님은요. 정말 힘들게 모신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나오시는 거 알고 유튜브를 한 5번 이상 본 것 같아요. 저도 봤어요. 예. 근데 이제 어떤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기 위해서라기보다 들으면 들을수록 좀 더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시끄러운데요.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요즘 깨방정 춤을 추고 계시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연설 비서관이셨자 그다음에 대통령 글쓰기죠. 네. 작가분이십니다. 우리 강원국 작가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좀 더 길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잘못 온 것 같아요. 어떤 점이요? 제가 워낙에 어려운 분을 모셨거든요. 깨방정 떤다 그래서. 아니 그만큼 이제 좋은 어떤 시기를 맞이하셨다. 저도 좀 얼떨떨하고요. 이렇게 좋긴 좋은데 이 좋은 티를 내야 되나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스님. 베스트셀러니까. 근데 이제 연설 비서관이란 말이 작가님 때문에 요즘 이제 사람들이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일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대통령이 계시고요. 대통령이 기업으로 회장이라면 비서실장이 이제 사장이고요. 수석 비서관이 있는데 그 양반들 이제 임원급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그 밑에 비서관들이 부서장, 그 밑에 이제 행정관이라고 청와대만 있는 직급인데요. 행정관이 이제 부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관 몇 명을 한 비서관이 이제 거느리고 있고 비서관 몇 명을 수석 비서관이 거느리고 있고 전체를 이제 비서실장이 총괄하는데. 비서관이 한 30몇 명 될 거예요. 30몇 명인데 예를 들어서 경제수석 비서관 아래에 뭐 금융비서관, 산업비서관 한 서너 명의 비서관들이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이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저기를 하죠. 근데 연설비서관은 그 중에 이제 한 명인데 위에 수석이 없고요. 수석 비서관이 없고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대통령의 말과 글을 보좌하는. 그러니까 이제 연설문을 쓴다든가 기고문을 작성한다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말에 대해서 이게 좀 뭐 조언도 해드리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비서관입니다. 그럼 그 역대 대통령마다 다 있었나요, 그게? 예, 다 있었는데 그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는 공보 수석 비서관이 연설문을 썼어요. 원래 공보수석이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원래는 이제 언론 관계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연설문 쓰는 일이 엄청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뭐 경영이라 국정 철학이라든가 이런 걸 다 만들어 드리고 했기 때문에 그 비서관 수준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석 비서관 정도 돼야 이렇게 이제 그래서 공보 수석 비서관이 예전에는 전부 글쟁이들, 당대 글쟁이들이 다 있어요. 윤여준 수석, 뭐 이수정 수석 이런 분이 했고 밑에 그때도 연설 비서관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쓰지는 않고 이제 자료 챙겨다 드리고 이런 역할을 했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 와서 공보수석은 언론 일을 하고 연설 비서관이 연설을 써라. 그게 이제 가능했던 거는 이제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은 본인 생각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굳이 뭐 수석이 만들어줄 필요가 따로 없었고. 자료를 올릴 이유도 없고 그냥 대통령 구술을 받아서 요즘 구술이란 발음이 구술 그게 좀 어디 가서 구술을 받는다는 거 구술을 했냐고 구에다 술 그래서 구술을 받아서 그냥
손발 역할만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비서관 정도 붙어도 두 분은 뭐 모시는데 지장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 그리고 향수에 젖어 있는 분들도 아직 많으실 것 같은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도 또 뒷이야기까지도 좀 오늘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근데 스님 그 연설하고 법문하고는 좀 다르지만 스님도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혹시 누가 써주시는 분 있습니까? 아 근데 이게 내용이 예. 그 대통령님들은 뭐냐면 그렇게 그 주변에 이제 보조하는 참모진들이 많잖아요. 스님도 많으시잖아요. 아니 많지만 이게 또 뭐냐면 그 내용이 또 내용이잖아요. 종교잖아. 또 심령이라 할까 마음에 관계된 거고 또 그런기 때문에 이 누가 뭐 이렇게 제가 직접 합니다. 아 직접. 네. 그럼 스님은 그러면 노무현 김대중 과네요. 아 근데 그 제가 네? 대답을 해주세요. 노무현 김대중과라고 한다면 모르겠다. 근데 일단 박근혜 대통령 쪽은 아니잖아요. 대신 써주지는 않으니까. 그렇지. 그건 그렇죠. 맞네. 그건 맞잖아요. 근데 다른 얘기를 들어보면 유명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뭐 팀이 있다대요. 쫙 있어서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혼자 이렇게 쭉 생각해서 해온 편입니다. 노무현 김대중과지 제가 박근혜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죠? 근데 스님 요즘 이제 굉장히 나라가 시끄러운 게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손댄 게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저 작가님도 똑같이 그 연설문에 손댄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거를 저도 그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디까지 그게 그렇지 뭐 신문들 제가 유심히 좀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그 뭐 누군 어떤 무슨 그 인사는 뭐냐면 나도 뭐 누구한테 내 연설문 자문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연설문을 일반 사람이 손을 냈다. 그것이 법률적으로 얼마나 저촉이 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국민 감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국민 감정이니까 저 같은 건 뭐 머리 깎고 산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그 연설문을 뭔가 일반 그런 아녀자가 손을 댈 수 있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마음이 좀 상한 거 아닌가 그런 이런 법 감정의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어떻게 국민들한테 얘기하는데 그걸 일반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법적으로 좀 아까 시스템 차이를 말씀해 주시죠. 스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국민 감정의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대통령은 이제 말로서 국정 운영 통치를 하죠. 과거에는 국정원이라든가 검찰, 경찰, 국세청을 동원해서 말 안 들면 뭐 잡아갔다가 조용히 잡아갔다가 뭐 내보내고 이런 걸로 국정 운영을 했고 또 한때 돈으로도 했습니다. 매수하고 회유하고 이런 걸로.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시대고요. 결국은 이제 말로써 국민들을 설득하고 뭐 이렇게 소통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통령의 말이 유일한 국정 운영의 수단이고요. 대통령의 말이 곧 권력이에요. 그럼 대통령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정부와 그 공무원 조직이 돌아가고 그 영향권 안에 모든 국민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연설비서관을 할 때 그 연설문에 뭐 이렇게 한 줄을 넣자는 게 뭐죠? 일종의 로비. 예를 들어 대통령 입을 통해서 뭘 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한 말만 들어가면 그걸로 기획예산처 가서 예산 다 따고요.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일종의 지시거든요. 얼마든지 그거 갖고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은 곧 대통령 권력이고요. 그러면 그 말을 만지는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거를 선출되지 않은 국민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맘대로 쓰고 고치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대통령 권력을 행사한 건데 이거는 위헌이죠. 그거 참 제가 옛날에 그 언론계에 있을 때 봐도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아주 중요하신 연설문을 작성하니까 그 중요성 아시잖아요. 대통령 말 한마디에 나라가 들썩이니까. 그리고 그게 영향력이 절대적이거든요. 절대적이죠. 그리고 뭐 그 보면 대통령 연설문이 어떻게 나왔나 이게 그냥 막 그 외운다니까. 관계자들은 그거 외워. 그래가지고 전부 다 했는데 그게 이제 연설문을 작성하는 사람들의 힘이 그게
대통령하고 직접 맞닥뜨려가지고 얘기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 힘이 대단한 예. 거지. 그래서 이게 막 말 한마디에 어떤 관련 종목의 주식이 급등을 한다거나, 그죠? 뭐 땅값이 오른다거나, 그렇지. 예, 그런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중요하고 또 어떤 그 확당한 합헌하에 그 글을 쓰는 임명된 사람 이외에 할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는 걸 확실히 예를 이번 들어서 기회에 사전에 그 예. 연설문을 볼 수 있으면요. 예. 사전에 정보를 그렇죠. 엄청난 정보를 입수한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주식도 살 수 있고. 예, 예, 맞습니다. 아, 무서운데요. 자, 국민의 리더인 대통령의 비선 실세들이 이제 하나하나 양파 껍질 까듯이 원래 이제 소문들은 있었지만 이제 현재 TV를 통해서 많은 또 매체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리더십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조명해서 다루면 현재 필요한 리더십이 어떤 것들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강원국 작가님과의 이야기가 굉장히 기대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 정권 끝물이라서 그런지 뭐 대통령 이렇게 좀 비하하거나 아니면 뭐 정치권 비하해서 하는 그 개그라든지 패러디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많이 봤고 사실은 저는 오늘 뭐 스님 말씀 좀 많이 들으려고 워낙 유명하시고 또 말씀도 잘하시고 그래서 아니, 우선 하여간에 다른 거보다 사람들이 참이 말이라는 게 대통령 연설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라는 게 우리 옛날에 뭐 말 한마디 천냥bil 갚는다. 대통령 말은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들이 정말 나라의 모든 그런 흐름을 좌우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개그화되고 뭐 아니 미국에서 옛날에 뭐 저 밥 호프라거나 무슨 이런 코미디언들도 뭐 하고 그래. 지금도 뭐 많이 하잖아. 원래 트럼프. 했었죠.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뭐 힐러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개그화된다는 게 그만큼 친숙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게 개그화된다는 게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양이야. 그렇죠. 이게 긍정적인 게 아니라 개그도 긍정적일 수 있으면 부정적인 것이다. 부정적인 차원으로 자꾸만 가니까 이게 국민 정서에도 그렇고 아주 그냥 정말로 다른 나라에서 먹고 우리 국민들도 아주 열받는 거지. 예.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더 그런 풍자 수위들이 높아지고 있고 이제 눈치를 안 봐도 된다. 순실이 아줌마 뭐 해가지고 나오는 거 보면 말이야. 진짜 순하고 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안타깝더라고. 자, 그래서 요즘 박 대통령 반증 효과로 우리 원래 이제 그 두 분 다 달변이시지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관한 뭐 책이나 영화 뭐 이런 것들이 막 본물 터지고 또 예전에 하셨던 연설이나 이런 것들 유튜브 조회수라도 이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작가님 실감하실 것 같아요, 요즘 그 분위기. 저는 이제 그 대통령 4년 차를 이제 2번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년 이게 4, 5년 차를 2번 경험해봤는데 이쯤 되면 가만히 놔둬도 힘이 빠져요. 네. 제가 제 경험으로는 그 청와대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이 시점 되면은 사실은 거의 힘이 없다고 스스로 느껴요. 근데 이상하게 청와대 문 밖을 나가면 사람들이 아직 힘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힘이 있는 것처럼 대우를 해줘요. 저는 그때 사실 그런 게 굉장히 이상했거든요. 아, 이분들이 잘 모르는구나, 내부 사정을. 근데 이제 가뜩이나 이번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조롱하고 뭐 이렇게 희화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이런 게 이제 갑자기 그 영화라던가 그 대통령 연설 관련 책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는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단지 그냥 과거에 뭐 그 소통을 잘하고 뭐 자기 생각을 글로 쓸 수 있었던 대통령이 있다 이런 걸 뭐 추억하고 회상하는 차원을 넘어서 일종의 치유받고 싶어하는 게 있지 않는가. 이번에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아까 스님 말씀대로 아니 국민 감정이 상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손아귀에서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갖고 놀림을 당했구나 생각하니까 이걸 치유받기 위해서 이제 그런 영화나 책을 보면서 한때는 우리도 이런 대통령도 있었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자기가 직접 쓸 수 있는 대통령 이런 대통령도 한때는 있었지라는 그 스스로 이제 떨어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은 생각도 좀 있지 않는가.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냐면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대통령님이 됐다. 대통령님이라고 그러면 자기의 말 한마디의 가치를 갖다가 자기가 쓸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자기가 자기 말의 가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잘 모르는 그런 스타일로 아마 자기 스스로를 잘 몰랐던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하니까
그 좀 코치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데 그 코치가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 이게 참 정말 여러 가지로 나도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퍽 들더라고. 네. 그러니까 뭐 그 겸사겸사해서 강 작가님이 뭐 김대중 노무현 당시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로 뭔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네. 대통령 연설문을 하는 그 만드는 그런 사람은 어떤 메커니즘을 하는가. 그거 그게 다시 한번. 맞습니다. 그게 제 그 궁금한 거예요. 그렇지. 그걸 이제 가려운데 긁어준 거라. 작가님 처음부터 책 냈을 때 아유 나 연설 비서관 한 사람이야. 뭐 딱 한 10만 부 정도는 자신 있어. 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모르게 조용히 이렇게 책 내신 거예요? 아니 그 이제 모르셨죠 이렇게 잘 될지. 당연히 몰랐죠. 그죠? 예. 저는 뭐 한 2,000부 정도 2,000부. 이제 출판사에 폐는 안 끼치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 이제 3년 차에 참여정부 3년 차에 저보고 이제 책을 쓰라고 공무원들 이 보고서나 이런 거 읽어보면 글을 너무 못 쓴다고. 읽으면 읽을수록 궁금해지는 희한한 보고서를 쓴다고. 그러면서 그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오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보고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뭘 많이 알고 또 뭐 나라도 걱정도 많이 하고 뭐 생각도 이렇게 많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이 보고서를 왜 올렸는지 나보고 뭘 하라는 건지 본인은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런 게 없다고. 그래서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책을 쓰는데 자네는 청와대에서 이제 경험을 했고 그거는 이런 걸 공유하지 않으면 자네가 특권을 누린 거다고 특혜받은 거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경험하고 배운 것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라고 글쓰기에 관한 책을 쓰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제가 만나 뵙고 말씀 들어봐도 만난 시간 길진 않았지만 굉장히 그 독서를 많이 하신 분이라 책을 많이 읽고 논리가 상당히 정연하신 분이니까 아마 그 관계 공무원들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을 거야.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이 그 연설 비서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뭐 책 쓰라고 특혜라고. 저한테는 괴롭힘을 제가 당한 거죠. 네. 책 쓰라고 하고 그 뒤로도 그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면요, 그거를 대통령 수명 사항이라고 그래서 국정상황실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분기별로 어디까지 썼는지 점검을 해요. 아니 그리고 진짜요? 미국의 백악관에 그 필 셀린저라는 옛날에 그 공보비서들이 있는데 네. 다 유명한 작가들이에요. 유명한 뭐 퓰리처 상도 받고 막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 있으니까 그렇게 뭐 얘기해. 그럼 이제 수입은 좀 많이 늘으셨겠네요. 요즘에 이제 한판 대박 잡는 거지 우리 김강자가. 아직 뭐 인세를 못 받아봐서요. 아직 못 받으셨어요?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아니 예전에 이제 한 건 받았는데 이번에 뭐 책이 뭐 많이 팔린다고. 세 판 찍은 거? 2014년 해는 그게 이제 조선일보 한겨레가 올해의 책으로 이제 연말에 각 신문사마다 10권씩을 선정하거든요. 올해의 책으로 두 군데가 동시에 했고 그때도 이제 책이 많이 팔리긴 했는데 이제 뭐 작년 올해 이렇게 뜸해질 즈음에 이번 일이 있어가지고 원래 그 기부 인쇄 다 기부한다고 하셨지 않나요? 저는 처음에 이제 한 2,000부 팔릴 줄 알고 노무현 재단하고 김대중 도서관에 절반씩. 왜냐면 이 컨텐츠는 제게 아니잖아요. 두 대통령의 글 쓰는 법을 이 대통령의 뜻도 마찬가지로 우리 작가님도 공유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셈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저는 그렇게 돈이 인세가 될 줄 몰랐고요. 처음 계약금 받은 거 정도에서 끝날 줄 알고 그걸 갖고 이제 노무현 재단에 가서 드렸는데 얼마 후에 이제 권양숙 여사께서 재단에 이제 얘기를 하셨대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 그걸로 밥벌인데 그걸 이렇게 남큼 받으면 어떡하냐고 돌려주라고.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기분 좋아 술 한잔 하셨죠? 아니요, 사무처장이 저를 찾아왔는데 이미 낸 건 못 돌려주고 그거 바꾸지는 말라고. 근데 이미 그때 책이 엄청 막 나갈 때예요. 깜짝 놀래게. 그래서 내가 계속 조마조마했거든요. 이게 막 이렇게 많이 나가면 이걸 다 내가 한 푼도 안 갚겠다고 그랬는데 단돈 1,000원도 안 갚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인세가 거의 막 억 단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스님 확실히 좋은 마음으로 선을 행하니까 그거 좋은 이게 얘기야. 좋은 일이 이렇게 생기는 것 그렇지, 같아요. 맞았어. 그죠? 예. 이 우주는 전부가 다 하나다. 하나 되고 하나 그만 사랑이다. 하나 그만하라 그랬잖아. 하나 그만하고 뭐냐면 이게 전부 다 내보낸 들어오게 돼 있는 거야. 끌어들이면 나가게 되고 도는 거잖아. 예. 그런 게 있어. 스님도 책 많이 내셨잖아요. 제가 베스트셀러 하셨다니까 제가 예전에 저도 사실 뭐 그렇게 많이 팔지 몰랐지. 정진이란 책을 써가지고 한때 베스트셀러 종교 베스트셀러를 한 2달 가까이 했었지. 꽤 많이 팔아가지고 그때 한 10만 권 이상 넘어갔지. 그래가지고 그때 참 우리 사인회를 많이 다녀가지고 전국을 돌았다니까. 그게 주선을 하대 이 사람들이. 예, 예. 근데 사실 그렇게 팔았는데 별로 나한테 돈 들어온 게 없어. 그럼 누가 가졌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그걸 모르면 어떻게 계약을 잘못하셨나? 계약을 잘못한 게 아니라 하여간에 이상한 년들이 많이 있었는데 계약을 했지 그때. 날 보러 뭐냐면 무슨 이문열 C급입니다 뭐 하면서 계약금을 주더라고. 근데 그 후엔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해가지고 도로 다 뺏어가대. 도로 뺏어갔다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 하여간에. 그런데 그 당시에 하여간에 그 참 책임 잘 나간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보통 한 2-3천 권밖에 못 팔잖아. 예, 그렇죠. 보통 이제 인세가 10%인데요. 책 정가에 제가 3년간 출판사에 있어서 보통 이제 출판사가 홍보비 명목으로 예, 그렇죠. 저자 인세 중에 많이 떼가고요. 이제 그렇게 하죠. 홍보비에 많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지. 그렇죠. 그 팬사인회 다니고 한 그것만 해도 돈 많이 드니까. 아무튼 오늘 뭐 두 분 베스트셀러 작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요즘 뭐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사실 다 잘한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업적을 따져 보면.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국민들이 이 두 사람을 왜 이렇게 그리워할까요? 이제 와서. 왜 이제 왔어?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공과가 있죠. 뭐 공이 있으면 과도 있는데 적어도 국민과 이제 소통하려고는 했다는 거죠. 어느 다른 대통령보다. 좋으신 말씀이라. 물론 여러 가지 공과가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제가 이제 인연이 있고 그다음에 또 권양수 교수하고 또 되게 인연이 있어가지고 근데 보면 지금도 이렇게 초록빛 원피스로 이렇게 쭉 있고 내 방에 들어왔고 또 공부하러 올 때도 항상 기억이 나는데 전혀 정말 뭐 서민 그 자체고 예. 서민 그 자체고 항상 뭐 이렇게 보통 사람처럼 이렇게 그분이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될지 꿈에도 몰랐었죠.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게 아마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이른바 그냥 구중궁궐이잖아. 네. 청와대에서 그거 뭐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의 애완 같은 걸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면 밑에서부터 노무현 대통령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서부터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소통도 그러니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가 봐. 그렇죠. 소통도 아마 생활 양상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 공도 있고 과도 있고 뭐 요즘에 뭐 좌빨 우빨 뭐 나지만 난 그거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그분이 그리워지는 어떤 시절이 아닌가. 작가님도 뭐 같은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소통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타인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공감 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를 이해하고 하면서 소통이라는 게 되는데 두 대통령은 비교적 이제 스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밑바닥부터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 사는 거를 잘 알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바탕이 되고 기본적으로 뭐 호기심도 많고요. 이게 어려운 사람 보면 눈물을 흘릴 줄 알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두 대통령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성장 환경 배경이나 이런지 않고 이제 남의 어려움을 이게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아무리 본인이 이렇게 소통하려 의지가 있어도 소통이 어렵죠. 돌아간 사정을 모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기 전에 제 방에 와서 같이 이렇게 뭐 정치인 부인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한참 그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보면 뭐라 할까 박근혜 대통령이 나이 성년이 돼서 이렇게 뵀지만 그 전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 하나 있는데 동진이라고 육동진이라고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의 오빠지 유긴수 씨의 아들이 내 같은 반이었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성심여고 다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야 뭐 박근혜 대통령 이제 친구들끼리 얘기를 듣고 그랬을 때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최순실 씨와 같이 왔어요?
근데 아니지. 근데 그 어렸을 때 그 친구한테 듣던 그 영상하고 나이가 들어서 내 방에 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 뭐랄까 좀 그 바닥을 좀 이렇게 그런 애환 같은 거라거나 그래서 선생님 바닥이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바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서민들이 세계 있잖아. 서민들 세계. 그래서 좀 굉장히 그 고고한 분이시구나. 굉장히 그런 느낌이 확 이렇게 오더라고. 그래서 예. 아니나 다를까 이제 대통령 되셔가지고 계속 뭐 소통의 문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 불통이라고 하는 게 그게 참 결국은 여러 가지로 보면 지금 모든 일들이 대통령 선거 때도 분명히 그랬잖아. 뭐냐면 그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뭐 김종인 씨한테 우리 경제민주 한다고 뭐 유승민 씨도 그렇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소통의 장애가 있었던 거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때 만일에 그때 막 그렇게 해서 몰고 나갔었으면 또 얘기는 달라졌을 거다, 그지? 참모들 얘기를 듣지 않고 막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외 소통, 국민과의 소통도 문제지만 심각한 게 이게 청와대 안의 소통도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참모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대면 보고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대통령이 자기 어떤 생각이 비어 있고 이게 그런 거에 대한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이제 만나지 않고 그러니까 참모들은 대통령을 모르고 거리가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대통령을 정말 지근거리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보자고 이래야 될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대통령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대통령은 따로 놀고 이렇게 된 결과가 아닌가. 맞습니다. 스님, 네. 근데 그때 박 대통령 그 찾아온 이유가 뭐죠? 그때가 뭐 부탁하러 뭐였는 거 한 아니? 거죠? 그때가 이명박 대통령하고 경선할 때. 경선할 때 이제 하도 사람이 많이 드나드니까 그래가지고 저 유력한 정치인의 부인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스님한테 왜 찾아오죠? 근데 하여간에 뭐 많이들 찾아오세요. 평상시에도 지금도. 그러니까 왜 찾아오죠?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아니 저 뭐 조계종 총무장 찾아 박근혜 대통령 가서 뭐 얘기 듣고 하잖아, 그지? 마찬가지로 이제 하도 여러 사람들 만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듣고 해가지고 이제 영향력이 좀 있다고 판단을 했는지 신도들이 많아서 그런지 하여간 해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그때 처음 온 거예요? 그렇지 맞지. 그러니까 자주 오고 해야지 스님이 뭐 이렇게 좀 해주지.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좋으신 말씀이야. 네. 갑자기 선거 와가지고. 때만 와가지고 얘기 듣고 듣는 척하고 듣고 가고 해서 그 후에 뭐 그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평상심시더라. 평상시에 뭔가 무슨 목사님이라거나 그때 때 맞춰서 하지 말고 좀 자기에게 듣고선 마음에 좀 우러나가지고 뭔가 국민민복을 위해서 물론 국민민복을 위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그 마음의 본 바탕이 있거든. 마음의 본 바탕. 그 정치인들 다 그런 것 같아요. 선거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행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기 전에는 행사장이 와서 한 번만 말 좀 하게 해달라고 선거 전에는 저한테 막 부탁을 해요. 사회자한테. 그럼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또 어느 선에서 와서 시켜줘라. 그럼 또 시켜주고. 근데 그게 선거가 당선이 되잖아요. 국회의원이 되거나. 끝나지 그럼 끝나지. 지 때문에 행사 시작을 못 해요. 안 와가지고 늦게 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 올 때까지. 왜 그런지 시간만 좀 지키라고 좀 얘기를 그렇죠. 하니까. 시간만 지켜도. 그러니까. 그죠? 예. 확실히.